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8일 리치 패밀리 정기 미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경민입니다. 어저께 기다리던 14일의 기적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예뻐지는 느낌 확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시면은 다 같이 14일의 기적으로 이뻐지는 사업자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벌써 타이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굉장히 머리 아파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왠지 오늘은 이 방정식 수업은 굉장히 재밌게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이아몬드 이영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이 신뢰 방정식이에요. 신뢰 방정식. 그래서 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리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0년이 벌써 절반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비전 2020이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2020년이 중간에 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글로벌하게 위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리치 패밀리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나아갔는지 한번 잠깐 리뷰를 하고 한번 점을 찍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우리가 출발할 때 1월의 슬로건이 뭐였나? Be's Positive. 그래서 Be's 그랬었죠. 2019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 중에 버퍼, Body Positive. 그래서 내 몸, 나를 사랑하는 그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그걸 응용을 해서 비즈니스 포지티브, 절대 긍정의 마인드셋으로 이 사업을 멋지게 해내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1월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실제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기 전이었죠. 근데 2월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work smart.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는 기본이고 스마트한 비즈니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2월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캐치프레이즈는 March in March. 3월에 우리가 행진을 한번 멋지게 해보자 라고 했었죠. 원래 일반적인 행진은 퍼레이드라 그러고 행군의 개념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해나갈 때는 누군가는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 한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진을 멋지게 해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4월의 캐치프레이즈 Game Changer. 이제 그야말로 판도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되자라고 하는 게 우리 4월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리고 5월은 K-POP, K-방역, 그리고 K-AMWAY. K-방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 위상이 그야말로 굉장히 이 방역 부분에서는 가장 선진국인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것처럼 아메이가 전 세계 100군데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거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코리안으로서 멋지게 이 사업을 해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K-아메이의 성공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사업 모델을 결과로서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자, 이런 취지였고요. 6월 Essential Business Amway. 정말 북미 지역 전체에서 경제가 셧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필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취급하는 아이템들이 필수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군데 지역 및 국가에 있는 수많은 우리 사업가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이 에센셜 비즈니스로서의,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수인데 필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자체도 필수 비즈니스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십시다 하는 게 지금 6월의 캐치프레이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6, 7, 8 골든타임을 멋지게 보내서 새 회계연도에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7월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리더십으로요,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이 신뢰 방정식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Trust Equation. 제목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책에서 본 거고, 또 과거에 한국 아메이, 제가 이제 한국에 사업할 때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한번 본사 측에서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이 시기에, 왜냐하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그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간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을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다.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 이 신뢰를 기본으로 한 person to person, 그리고 구매 결정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일은 절대 로봇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신뢰를 쌓는 것, 퍼스널 셀링에서 우리 직접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세일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인간 관계에서도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 사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뢰란 말을 막연하게 이제 그냥 믿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한 정의가 뭘까 하고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뢰를 그 사전적 정의로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게 신뢰랍니다.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라 굳게 믿고 상대방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그 사람의 미래 행동,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에요. 상대방이 미래에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호의적일 거다, 잘해줄 거다, 혹은 최소한 적대적이진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신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정식은 또 뭐냐? 우리 학교 졸업한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방정식은 항등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등식이 성립하면, 가운데 이꼴이 들어가서 좌우가 있는 게 등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그러고, 방정식은 특정한 변수가 들어갔을 때, 그 숫자가 들어갔을 때만 등식이 성립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해볼까요? 2x 플러스 3은 8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2x는 5다. 그럼 x는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이제 다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5일 때만 좌우가 같아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방정식이라 한다. 결국에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신뢰와 관련된 방정식이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충족시켰을 때 최상의 신뢰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니라 데이비드 마이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공부는 또 미국에서 하셨어요.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 졸업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 미국 국적이시고 이제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본인 이름의 웹사이트가 있고요. 수많은 되게 좋은 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The Trusted Advisor라고 하는 책, 이 책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Professional Business, Professional Mind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이 사이트에 가면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무료로 굉장히 좋은 영상 클립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20여 개가 되는데, 또 영국식 발음이라 알아듣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마이스터라고 하는 분이 신뢰 방정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T는 S분의 C 플러스 R 플러스 I다. 약자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CRI를 더해서 S로 나눈 것이 트러스트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풀어보면 트러스트는 self-interest 분의 credibility plus reliability plus intimac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말을 우리말로 놓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요, 위에 걸로 분모를 나누는 거니까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credibility라고 그랬는데, credibility가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이렇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전문성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다. 우리 기초적인 얘기지만 분모분의 분자 얘기했을 때 분자로 분모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자 값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 위의 값은 클수록 좋은 거고, 이 분모 값, 이 아래쪽 값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뭘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정직. 전문성과 정직. 전문성, 우리 한 번씩 우리 자식 각자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프로페셔널한가,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자영 사업이면서 팀워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고요. 자영 사업가로서 내가 필드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집에서 내가 탱커화를 실천하는 그 일들 중에는 집에서 하는 일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게 어떤 걸까요? 책 읽고 CD 듣고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스페셜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은 프로다, 전문가다, 잘한다, 저 분야는 저 사람한테 제 얘기 들어야 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 전문성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뭘까요? 제품에 대한 지식은 많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도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리면, 필드에서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해야 되는 일 크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판매와 후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핵심만 딱 얘기하면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을 전달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만큼의 전문성. 그게 뭡니까?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을 내가 막 줄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박사님처럼 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 3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이 구매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점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대화의 방법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대 핵심을 파악을 하고 제품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능력도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또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minute STP를 그래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길지 않아 가지고요, 과거처럼 1시간, 2시간 앉아서 사업 설명 들으라 그러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임팩트 있게, 컴팩트하게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는 10분 정도로 해서 핵심만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그걸 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툴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죠. 10minute STP를. 그래서 전문성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제품에 대한, 특히 건강과 미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너 나 못 믿냐라고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거는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건강과 미용과 관련된 건강식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정수기, 청정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이 데모 아닙니까? 나 자신이 내가 그동안 먹고 입고 발랐던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프로덕트과 플랜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전문성이 많을수록 어때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자의 값은 클수록 결과값, 신뢰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똑똑은 해.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런데 믿음이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직이란 게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요. 거품을 만들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일반 영업에서 우리 그런 거 간혹 경험하죠. 너무 말을 잘해. 막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막 지갑을 열고 있어. 예? 막 카드를 주면서 결제하세요. 막 이렇게 되도록 달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서면 찝찝하고, 사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후회되고, 반품 받으려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직을 베이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사실은 일반 영업도 잘하시는 분들은 저걸 잘하죠. 예, 신뢰, 크레디빌리티를 주기 위한 그 정직에 있어서는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예, 절대 그렇게 자기 이익 때문에 상대한테 거짓말하는 일을 하지 않죠. 저희도 그런 경험 하거든요. 예, 자잘한 우리가 그냥 일반 구매 같은 경우, 에이, 속았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어떨 때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할 때는 아무한테나 사고 싶어요? 프로페셔널한 분한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든지 그 차량 딜러 하시는 분이라든지 보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 평생을 그 일을 하신 분들, 그래서 삶 속에서 크레디빌리티를 쌓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알게 됐을 때는 프로덕트에 대한 의심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이런 일반 과거에 같으면 일반 세일즈였던 것들이 네트워크로 흡수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보험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쪽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쉽게 짧은 시간에 라이선스를 따서 나도 자격증에서 나한테 사 이렇게 되는 데서는 우리 사실은 예, 전문성이나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크레디빌리티가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믿음의 크레디빌리티는 전문성 플러스 정직. 그 정직의 기본 출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평생 가겠다. 그래서 일반 세일즈에도 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 일반 영업도 아메이처럼 해요. 우리 아메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치약 하나 쓰는 소비자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세월 속에서 나와 같은 사업가도 될 수 있는 분이고요. 또 잘 되면 나와 평생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평생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내일 들통날 거짓말을 오늘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학교 다닐 때 계속 예, 바른 생활 도덕 시간에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예,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집안에서부터 가풍에서부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17년을 사업을 했고 미국에서 지금 7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놀랄 때가 그럴 때예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예, 한 자리에서 오래 살고 해서 뿌리가 깊으니까 관계가 굉장히 깊죠. 근데 이 교민사에서는 그 관계가 깊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신뢰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레디빌리티를 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중요한 것, 전문성, 그리고 플러스 정직,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reliability를 이제 뭐 rely 한다는 거, 의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댈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국말로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측 가능성이 뭐냐면 일관성에 바탕을 한 예측 가능성,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성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되죠, 그죠? 그래서 의존할 수 있다라는 뜻의 이제 reliability를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예측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업다운 심한 사람들.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막 금방 막 다이아몬드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잠수 타고 전화 안 받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미팅에도 왔다 안 왔다 하고, 예. 매출도 뭐 어떤 달은 매출이 많았다가 어떤 달은 뭐, 예, 바닥을 치고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메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은 이젠 그야말로 모든 일들이 네트워크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불 장군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군가가 계속 그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계속 그 credibility나 reliability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은 다른 일에서도 상대방한테 믿음 주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이 부분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저는 여기서는 저희 다 제일 스폰서잖아요. 저희 스폰서는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대할 때 가끔 그럴 때 느끼거든요. 이 꾸준하신 분들은 대화를 해도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 업다운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더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간혹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사실 파트너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이나 다운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특히 소비자들은 배려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메이 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일관성이 없으면 내 소비자는, 스폰서는 참고 기다리지만 소비자는 떠나버립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왜 재구매는 나한테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다. 꾸준한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100 했다가 빵으로 떨어지느니 7, 80으로 꾸준히 가는 게 훨씬 낫다. 꾸준하게 가시는 거. 물론 100으로 계속 가면 완전히 뭐 아메이에 미치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아시죠? 미쳐야 미친다는 게 불광불급. 그죠? 내가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라면 100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기본은 가시자는 거예요. 7, 80은 유지하면서 계속 가시면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꾸준해. 이 과정이 사실은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으로 인한 그 예측 가능성 때문에 상대가 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신뢰가 커져 나가는, reliability가 커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이 유행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개인 브랜드. 내가 브랜드화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브랜드는 뭔가? 나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를 떠올렸을 때 상대방은 뭘 떠올릴까? 저는 20대 아메이를 만나서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지금 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의 이름의 석자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아메이를 떠올리겠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풀타임으로 이 일을 한 지가 몇 년씩 됐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 하세요가 아니라 이름 석자만 봐도 상대방 전화기에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우리 이름을 보는 순간 혹은 카톡에 메시지를 연락을 딱 보는 그 순간 이름을 떠올릴 때 equal Amwa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Amway인데 파지티브한 Amway인가 소소인가 네거티브인가도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측 가능성.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해. 저렇게 해줘. 항상. 전화하면 항상 받아. 뭐로도 갖다 줘.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그분들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계속 줍니다. 그렇게 해서 credibility와 reliability가 쌓이는 거죠. 믿음과 예측 가능성.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ntimacy는 뭐냐면
그냥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감정적인 믿음. 가까워, 좋아. 사람이 좋아서 친밀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최고 좋은 거죠. 그래서 1, 2, 3이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최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요. 이 친밀감도 사실은 날 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식구 아니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속에서 친밀감을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굉장히 상호 연관성들이 많죠.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상대방은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점수를 주면서 아, 저 사람 괜찮네,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하는 말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살다가 주택을 구매해서 또 뉴저지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새로운 지역에는 다 우리는 그 커뮤니티 전체, 우리가 보통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스트레인저잖아요. 낯선 사람. 그게 갑자기 친밀감이 생기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갑자기 릴라이어빌리티가 생기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세월 속에서 쌓아가니까 몰랐던 사람들인데 친해지고 그 친밀감이 커지면서 감정적 믿음이 커지면서 친밀감이 더 커지면서 또 앞부분에 어떤 믿음이나 예측 가능성도 같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하고 아메이 사업과 관련된 제품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100%의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신뢰가 높아진다. 신뢰 방정식의 값을 제일 극도로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요렇게 이걸 최대로 끌어올린다. 이게 다행인 게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곱하기면 두 개 잘하고 하나 빵이면 빵이거든요. 근데 다 더하기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쌓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자 값은 클수록 좋고 분모 값은 어떨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이게 뭐냐? 이기적 성향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성.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성, 이 위에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지금 말씀드린 자기중심성이 너무 큰 사람들은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뭐냐? 어릴 때는 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내리사랑을 받으면서 미취학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주는 사회적 기능이 그런 건 것 같아요. 단체 속에서 내가 팀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나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각자가 주체적인 어떤 생명체로서 존재감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나밖에 없어, 내가 나야,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보면 또 내가 얼마나 더 작은 존재인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 말만 해, 지 말만.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기 중심성을 낮추는 거.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성을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낮추는 5가지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낮춰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잘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80대 20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70대 30 그랬는데요. 이제는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네, 80대 20.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그겁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또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관계 속에서 상대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자기 중심성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의 사람들, 특히 또 아메이의 비전을 막본 초기 사업자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이 사람한테 막 빨리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한 방에 막 보내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미팅장에서나 강의, 책, 음원을 통해서 나는 아메이를 공부를 했잖아요. 내 머릿속에서는 아직 초기 사업자라면 덜 체계화되어 있지만 지식이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난 상대방은 내가 아메이를 알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충돌을 일으키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그거 아니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초기에 많이 생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는 순수함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따라서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순수함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성. 아까 얘기한 거.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네가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에 내가 하는 걸 다다다닥 얘기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 시간을 만나신다면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을만 얘기하시고 나머지 40분 이상의 시간을 상대방한테 할애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스킬은 뭘까요? 질문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아메이 얘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냥 미정미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서 다음 대화를 이어가고, 다음 대화를 이어가고, 또 아메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열기 전에 FORM, Family Occupation, 그 다음에 Recreation, 그리고 Message,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드림에 대해서, 너 꿈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너 꿈 뭐야? 그럼 기분 나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계획에 대한 얘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얘기,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 일반적으로 경험해보는 게 뭐냐면, 많이 들어줬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은 소통이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줬으니까 그쪽에서는 주로 얘기를 하고 나는 주로 들어주고 조금만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상대방은 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한대. 진짜 그래요. 저 사람은 말이 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 경청의 기술 중요하고요. 경청이라고 하는 건 듣는 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경청은 뭐냐? 잘 듣고 그걸 내가 기억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말을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질문을 또 해버리면 상대방은 전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면서 너 그때 안 듣고 뭐 했니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 요약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해서 그분에게 다시 다음번 대화에서 그 다음 단계로 스텝을 무브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들어주는 경청의 기술. 듣는 채가 아니다. 그래서 경청하시는 거 80대 20,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소통이 잘 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6스텝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질문을 통한 상대방의 대화, 그걸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국에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인 제품 같으면 이제 구매, 사업 같으면 후원, 이쪽으로 이제 옮겨져 가겠죠. 근데 그런 전반에 걸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의 기술에서 경청, 그리고 80대 20 법칙,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팀에도 사실
18세 정말 갓 IBO 멤버십을 가진 분들부터 70 이상 되신 분도 저희 그룹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파트너분들과 친구인데 존중하는 친구의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경어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한국말에는 좀비법이 발달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말을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또 불쾌감 줄 수 있죠. 말과도 관련이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은 결국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표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수평적 관계로 보는지 수직적 관계로 보는지에 대한 거는 뭐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누굴 만나도 존중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되겠다. 특히나 우리 비즈니스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저희가 아메이 사업 배울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메이 비즈니스의 관계를 마치 직장의 조직도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이 사업은 정말 수평적 관계고 실제 비즈니스 자체가 수평적 관계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300만 이상의 우리 같은 액티브한 IBO들이 있는데 그 각자는 사실은 아메이와 직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처럼 이렇게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건 오늘 들어온 3%건 각자가 아메이하고 디렉트 셀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보에 연결이 되는 그 흐름에 따라서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 있지만 실제로는 업라인이 나의 관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가 인디펜던트한 비즈니스 오너십을 가지고 회사와 직거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스폰서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심, 리스펙트를 갖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리더된 입장에서 파트너들을 대할 때 이걸 마치 조직의 부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80대 20 법칙,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 제일 그걸 증명하는 잘 확실한 게 뭐다? 존댓말. 존댓말을 써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말을 아주 친해진 사람에서 사석에서는 말 놓고 지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친구끼리는 사석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근데 비즈니스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존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돌아갈게요. 세 번째, 비밀 유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라도 꼭 허락을 받고 전한다. 이거 사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니까 이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대화, 그 대화 속에서 80대 20을 내가 잘했는데 A한테 들은 말을 B한테 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뢰를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 성장하는 사람들. My lips are sealed. 이렇게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한 얘기는 그 사람한테, 나한테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말 옮기는 거가 굉장히 위험하다. 한국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평가한 외국 사람들이 말 중에 그런 말인데 누군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전에 이제 강의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 모이면 자기들 얘기를 안 하고 제3자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세 명이 모이면 또 다른 누군가를 한 명을 놓고 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다. 근데 그게 꼭 뭐 한국 사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하면서 또 가십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 나쁜 그런 본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너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이러면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하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래요? 마지막에는 아님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깨구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좋은 관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들었던 그 말이 딴 데 안 새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 새나간 말은 또
가공이 돼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또 본인 귀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니한테 믿고 얘기했는데 니는 왜 그랬나 하면서 관계가 거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이거 계속 얘기하면 또 찔린다는 분 계십니다. 이 강의 듣고 나면. 근데 우리 그거 얘기하지 마시자고.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한 누군가를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건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다 이해는 되시죠? 그죠? 자기 중심성을 낮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성실. 약속을 잘 지킨다. 저거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성실. 아까 그 꾸준함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성, 그죠? 그 사람은 항상 저렇게 해. 항상 저렇게 하니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 시간 약속. 정말 중요하죠. 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더치페이 하는 거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내가 대신 오다에 주문을 해줬으면 전달됐을 때 바로 이제 결제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셈이 흐리거나, 시간을 잘 안 지키거나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그 자기중심성에서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상대방 시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약속이 좀 늦어져서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를 앞에 놓고. 그러면 저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을 하고 제가 전화를 해도 지금 가고 있어요 했을 때 그 가고 있다는 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 잘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자기중심성을 낮추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나를 낮춰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본적으로 내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도 소중하다. 그래서 약속, 특히 시간 약속. 이 모든 약속에서는요,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도 있지만 이 비즈니스 미팅에 대한 약속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미팅이 됐던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그런 센터에서 있는 미팅이 됐든 그 어떤 미팅이라도 내가 조금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낫지 늦게 가거나 이게 반복되면 신뢰에 대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약에 오후 2시가 약속 시간이야. 항상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가 있는 사람이 있고 5분, 10분 늦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만남에서 주도권은 항상 먼저 온 사람이 갖게 됩니다. 늦게 온 사람은 약속 시간 그 장소에 5분 늦게 도착한 사람은 그 테이블에 앉아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가 되겠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차가 막혔다. 뭐 이런 변명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의도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도와주려는 의도가 상대방한테 보이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놓고 본다면 건강 상담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를 팔아먹고 싶어 하는 건지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죠. 이런 시국에는 정수기, 청정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과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제가 저 팔아먹으려고 그러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사실은 내 마음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억누른다고 억누르는데 상대방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실제로 내가 마음을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 자체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다 페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이 저분이 저 상태의 건강,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저분한테는 이 제품이 꼭 필요해 라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상대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도 마찬가지 관계 속에서 반복해 나갈 때 그 credibility가 쌓이겠죠. credibility, reliability가 같이 쌓여지면서 intimacy 자체도 더 강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수 있는 것, 자기중심성을 낮출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실천 상황이 뭐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하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의도를 하고 상대방한테 표출이 되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면 자기중심성이 낮아져요. 그러면 어때요? 분모값이 작아지니까 전체 결과값인 신뢰의 방정식의 결과값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왜 하느냐? 트러스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을 낮추고 credibility, reliability, intimacy를 최대한 증폭시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사업은 나홀로 아메이를 평생 해가지고는 절대 성장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왜 합니까? 사업은요,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가 가치, 명분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부터 해서 많은 우리가 가치와 명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거의 본질, 제일 중심에는 첫 번째 출발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포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운동을 하시려면 환경단체에 가입하세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그죠? 가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아메이를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립을 해서 내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딴 사람한테 내 손 잡아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쓰러져 가는데 남의 내 손을 잡겠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은 커스터머입니다. 디렉트 셀링의 제일 핵심은 고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이나 번듯하게 차려놓은 많은 매장이 있는데 굳이 다르게 생긴 같은 아이템이지만 슈퍼 가도 콜게이트 치약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글리스터 치약을 굳이 나한테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좋아서 그걸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치약 하나만 얘기했지만 모든 생필품이 다 그렇잖아요. 오프라인에 얼마나 번듯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가고 나한테 살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도 크고 사랑이 커야 어차피 쓰는 치약 형욱이한테 사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렉트 셀링의 제일 핵심은 고객이다. 그래서 창업자 리치와 제이께서도 항상 역피라미드 말씀하시잖아요. 바닥에 창업자분들이, 그 위에 아메이 직원들이,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사업가들이, 그리고 맨 위에는 고객이 있다. 그 고객입니다. 그 고객 우선주의를 61년 전부터 실천한 회사가 아메이란 것이죠. 근데도 제가 고백컨대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제가 아메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에 대해서 그때는 금기시했었어요. 사실은 판매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유교적 문화 영향인지 모르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요. 판매에 대한 얘기를 금기시하고 사람들이 자꾸 파는 거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사업 설명 때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리더분들이 많았어요. 20년 이상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판매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강력하게 들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02년도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주도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리치 디보스께서 영상 메시지로 제가 그때 정말 처음 그때 세일즈를 강조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막 그때 막 시스템 싸움이 싸움이라기보다 시스템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무슨 그룹 하면서 막 아메이로 막 공부하는데 완전히 몰두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온갖 시스템을 다 우리 시스템이 최고야 하면서 시스템에 이렇게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는데 창업자께서는 판매와 후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리테일링과 리크루팅 그게 다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판매에 대한 얘기를 200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들었으니 그걸 들었을 때 제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메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아메이를 만든 사람이 아메이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고객이 제일이다. 고객이 없는 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메이 리더분들이 체질 개선을 해서 이제는 이 리테일링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아메이를 흉내내는 아류 회사들 중에서 우리는 안 팔아, 아메이는 팔아야 되잖아,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그분들은 이 직접 판매, 디렉트 셀링,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 이 본질,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고객을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싫어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제일 중요한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우리는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credibility, 아니 trust를 높일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공식으로까지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내가 일거수일투족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없는가를 보시자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커스터머, 고객.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고객이나 미래의 고객인 잠재 고객, 프로스펙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고객에 있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창업자 리치 디보스께 많은 리더들이 질문을 했어요. 플래티늄 이상 미팅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는 플래티늄이나 DD, Direct Distributor라고 불렀죠. 그 DD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을 쌈박하게 잘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리치께서 간결하게 답변하신 것이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어떻게? 꾸준히 하시라. 꾸준히.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시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네. 본질은 이거라는 거죠. 본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디렉트 셀링이든 일반 세일즈건 결국에 나를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취급하는 아이템, 그 브랜드에 대한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가지고 진짜 전화만 받으면 뭐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트러스트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게 꾸준한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파트너들, 함께하고 계신 파트너분들을 위해서도 이 신뢰를, 몸에 신뢰가 쌓여서 몸에 배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소비자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업에 조인을 하시게 되죠. 각자 시차는 있습니다. 바로 조인하시는 분도 있고 3년, 5년, 뭐 심지어 15년, 20년이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가 될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폰서가 봐도 불안한데 다운이 보면 얼마나 불안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 여러분은 우리가 각자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운라인의 그 신경 안정제가 되셔야 되지 다운라인을 불안하게 만드시면 안 돼.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servant leadership.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에 뭐 하자는 거냐? 내가 대장하면서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섬김의 리더십. 신뢰를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중심성을 낮추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결과값이, 그게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리더십은 리더십인데 앞에서 막 끌고 가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뒤에서 밀면서 떨어진 거 주워가면서 더러운 거 닦아가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가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프렌드 리치를 만들어가자, 이 얘기죠. 돈 버는 방법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어떤 일들은요, 돈은 많이 버는데 욕 많이 들어먹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깜빵 가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제일 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도 막 그런 일 겪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인생이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 제일 좋은 게 뭐죠?
돈도 잘 벌어요. 잘 되시면. 성장하면서 수입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어때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게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일반적인 일들은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바빠지고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게 일반적인 비즈니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일은 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비즈니스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관리의 차원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면서 비즈니스 성장하니까 당연히 돈은 많이 벌겠죠. 그룹이 커지는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루틴의 반복이거든요. 같은 일에. 10코어를 여러분 피너발수록 코어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실버까지는 8코어, 플래티넘부터는 9코어, 예. 에메랄드부터는 뭐 10코어, 다이아몬드는 11코어 이렇게 막 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3%나 크라운 엠버스더나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부자도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머니 리치와 타임 리치를 같이 가져가는데 일반 건물주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프렌드 리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렌드 리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servant leadership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친구를 쫙 늘려나가면 친구의 부자가 되면서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같이 가는 거죠. 평생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식에 입각해서 해 나간다면 얼마나 든든한 평생의 자산들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커스터머뿐만 아니라 다운라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또 중요한 거 세 번째 신뢰. 이 신뢰 값을 올리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한테 신뢰를 받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객의 신뢰를 받으셔야 되고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받으셔야 되고 이런 스폰서로한테도 신뢰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신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에 의지가 없는 사람 혹은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지나치게 기대를 한다면 그 스폰서도 자기 사업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내 바로 위에 나의 스폰서에게도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은 내 스폰서의 손을 잡고 갔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폰서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손을 내가 놓으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죠. 근데 스폰서는 내 손을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스폰서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저 손 잡는 게 페이크가 아니라 신뢰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사업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 이상의 피는요 레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점수로 가게 되거든요. 9레그 한다고 수석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아니고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6레그 이상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있으면서 점수로 10점이 되셔야 돼요. 그 10점은 다이아몬드 3점, 에메랄드 1.5점, 파운더스 플래티늄 1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석 다이아몬드하고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는 6 플러스 레그 10점, 16점이 되고요.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저희가 2024년 목표를 더블 다이아몬드로 잡았는데 25점이 돼야 되고 레그는 8개가 돼야 돼요. 8개 레그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옛날처럼 12레그 플래티늄 된다고 더블 가는 거? 아니다.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8개 이상 레그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또 그 안에서 25점이 되려면 다이아몬드 3점, 그 밑에서 또 다이아몬드 또 나와서 또 3점 이렇게 합쳐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가려면 총 14개의 레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 14개의 레그에서 다 합쳐서 점수가 100점이 돼야 돼요. 14개 레그가 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이 되고 그 전체 합이
예, 전체 합이 100점이 되면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갈 때 이 관계 속에서 내 파트너하고도 신뢰의 관계, 또 고객과도 신뢰의 관계, 파트너하고도 신뢰의 관계, 스폰서하고도 신뢰의 관계, 함께하는 팀의 크로스라인들과도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쌓아간다면 굉장히 멋진 그룹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성장을 하는데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IBO를 북미 지역하고 일부 몇 개 나라 말고는 글로벌하게 다 명칭이 ABO, MA 비즈니스 온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직 이제 미국은 IBO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 IBO가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Dependent의 단계입니다. IBO는 Independent Business Owner, 독립자영사업가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Dependent, 의존하는 단계다. 스폰서 업라인에게 아기가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학생이 선생한테 의존하듯이 의존하면서 다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배워나가는 게 1단계랍니다. 그리고 Dependent의 단계를 거친 리더는 Independent의 단계를 거치죠. 독립적인 단계. 내가 할 일 내가 하자. 네. 스폰서한테 부탁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해. 특히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사업과 관련된 거.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은 시스템적으로 교육, 강의 혹은 상담 이런 쪽이죠. 근데 스폰서한테 대신 좀 제품 좀 전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아직 디펜던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 내가 하자의 단계가 되는 게 인디펜던트의 단계. 그래서 더욱더 성장한 리더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단계가 interdependent. 상호 의존 혹은 상호 협력적 관계입니다. 꼭 나는 무조건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팀에 기여하는 것.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 스폰서를 중심으로 한 전체 팀에 내가 기여를 하게 되면 크로스라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게 궁극적으로는 합이니까 어때요? 스폰서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interdependent, 상호의존적, 상호협력적 단계까지 가야 진짜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레벨에 도달하시려면 다이아몬드 다 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장의 단계를 빨리 점프하셔서 내가 스스로 하고 또 팀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잘 배우셔야 되고요. 그 디펜던트의 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신뢰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이걸 공식으로 암기해서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내가 나를 닫고 수양하고 낮추고 상대방의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마음을 항상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나갔을 때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뢰값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핵심 본질을 깨우치셔야 되죠. 그러면서 항상 관계 속에서 정직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성 있게 그래야지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죠. 저 사람 믿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도 친밀하게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서번트 리더십, 자기중심성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5가지 액티비티를 했을 때 신뢰의 값이 극대화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잘 안 할래야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6, 7, 8을 보내자는 거죠. 6, 7, 8 골든타임 우리가 이 6, 7, 8을 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왜 얘기하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기가 놀러가기 좋은 시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회계년도 기준으로 생각해도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새 학년, 새 학기, 새 책 가방, 새 책, 새 옷 뭐 이거 있잖아요. 9월부터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이 6, 7, 8 열심히 안 해. 또 남들이 6, 7, 8에 목표가 없어. 그럼 천천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남들이 천천히 할 때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면 2배 이상을 차이를 낼 수 있어요.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쪽은 누군가는 이제 천천히 가고 있어. 근데 나는 이때 그냥 같이 열심히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속도를 내는 거죠.
6, 7, 8을 가속도를 내면 더 빨리 가버리면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효과가 나느냐? 예, 언제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이게 계주하고 똑같거든요. 회계연도가 계주예요. 릴레이. 바톤 터치할 때 제자리에 서서 딱 받고 뛰잖아요. 그러면 늦어요. 그 육상 선수들 보세요. 계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뛰고 있죠. 뛰고 있어. 뛰면서 바톤 받고 튀어나가잖아요. 그거 하자고 6, 7, 8 열심히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 7월, 8월 골든타임을 열정적 끈기와 이 새로운 기회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본보인과 선김의 리더십, 그리고 강렬한 꿈, 그리고 익사이팅한 신나는 아메이를 하면서 지금 바로 해내자. 이런 마음으로 6, 7, 8을 보냈을 때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 여기서 해냈을 때 우리가 모두가 70주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60주년에 다이아몬드로 참석한 사람들이 70주년에 다이아몬드로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아직 다이아몬드가 안 되신 분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스폰서의 3점 다이아몬드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나의 70주년에 내가 가서 같이 성장하자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진을 정말 간절하게 제가 이제 이 사진 누가 찍은지 말씀드렸나요? 예, 우리 이경민 사장, 제 아내 이경민 사장이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히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는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진은 정말 잘 찍은 인생샷입니다. 60주년에서 딱 70주년 홍보할 때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내 걸로 만드세요. 매일매일 나는 70주년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 70주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 방정식의 결과값을 극대화시키게 시키면서 이 6, 7, 8을 정말 불살라서 내가 그 동력으로 새 회계연도에 아주 멋진 출발을 하면서 내가 70주년에 몇 명의 파트너와 함께 이 아메이의 A70에 참석할 것인가 이런 간절함을 계속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손에 손잡고 70주년 우리 다 들어가고 정말 미국 아메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메이의 역사를 새로 쓰는 우리 리치 패밀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후끈하네요. 정말 날씨도 뜨거워지는데 이영우 사장님이 오늘 강의가 정말 제 가슴을 너무너무 뜨겁게 만들었고 또 A70 이 그림을 보니까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A60만 같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A60에 있었던 제 모습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단어가 뿌리 깊은 나무. 갑자기 그 단어가 저한테 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정직성과 진짜 깊은 뿌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이비어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열정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꼭 또 단체방에 본인의 감동을 나누셔서 또 많이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엔커리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을 꾸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